네, 저희가 2부에서 해경공 김씨 사건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민주당 개별 의원들도 입장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지사를 공개 지지하며 총괄 선대위원장도 맡은 바 있는 이종걸 의원은 당이 조사단을 구성하고 이재명 지사가 적극 협조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이종걸입니다. 네. 자, 그간 이종걸 의원님에게도 이재명 지사 관련 입장을 밝히라 이런 요구가 많았다고요? 예, 지금 제가 SNS를 잘 안 하다가 시작했는데요. 정책 이슈는 주로 했는데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당내 문제뿐 아니라 우리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입장을 좀 얘기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있었는데 해경공 기비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발표가 났고 오늘 이재명 지사가 부인하는 기자회견도 보셨습니다. 다 보고 네네. 어떤 판단을 내리신 겁니까? 7개월간이나 이제 계속된 조사였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전해철 후보가 이제 해경군 김 씨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도의 물음을 던진 거였는데, 이제 그게 당내의 어떤 주류 당원들의 어떤 입장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이제 시작됐는데요. 그러나 7개월이나 이 문제를 가지고 했던 것이 과연 누구에게 득이 될 것이냐. 이 경찰이 실제 이걸 심층 수사를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당내의 경선 과정의 문제인데 이게 경선 때 사실 끝나야 되는 것이죠. 당이라는 건 정치조직 심층 수사를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당내의 경선 과정의 문제인데 이게 경선 때 사실 끝나야 되는 것이죠. 당이라는 건 정치조직이죠. 사법조직이 아닙니다. 예. 근데 사법조직 내에 들어가서 이게 7개월 사이에 이제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7개월 동안 이루어진 이 사건에 대한 실체는 형성이 됐는데 과연 그게 누구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 우리 당에겐 모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내 분란과 당의 갈등과 앞으로 당이 계속 이렇게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할 때 우리로서는 그야말로 우리 당을 이루고 있는 어떤 개혁 진보 정치 세력의 저편에 있는 어떤 정치 세력에게 오히려 입장에 여러 가지 차이를 나누는 이제 그런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들었습니다. 예. 예. 지금 야당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합당한 요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야당으로서는 그런 이제 형식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야 그걸 넘겨둘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에게 큰 칼이 되고 고통이 되는 것은 당내에서 당이 정치 조직으로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의 사법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점점 더 강력한 분열과 분단과 앞으로 혹시 몇 년 후에 민주당이 일치된 단합된 방법으로 지금 이 평화 문제나 재벌 문제, 기타 우리가 개혁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분열된 상태에 이 쪼개지는 길이 바로 이거였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걱정이 그런 판단이 아니었기를 저는 빕니다만 이제 그런 걱정이 듭니다. 오늘뿐만이 아니고 여러 차례 이재명 지사가 경찰 수사가 표적을 정한 깨맞추기 수사다, 진실보다는 권력을 선택했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세력에 의해서 공격과 하나의 전투다라고 이 지사는 오로지 100%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당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지사에게 굳이 제가 이런 글을 쓰면서 읽고 싶게 한 것은 그런 측면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본령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당의 무슨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음모와 그 결집된 민정수석 어떤 지역 세력의 힘이 가해져가지고 누구를 제거하고 이런 정도의 어떤 정책 음모라기보다는 일방적인 공격이라기보다는 상당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주류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서 시작된 하나의 당원 운동 같은 상당히 그 진실 발견이 그들에게 이 당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측면의 프로세스인 측면이 있다. 그런 면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지금 의원님 사개특위 위원이지 않습니까? 예. 박병대 전 대법관이 오늘 검찰 포토렌 앞에 섰어요. 이런 가운데 현직 판사들 안에서 사법농단 연루 의혹 받는 현직 법관들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검토해야 된다. 이런 요구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법관 대표회의가 2차 정기회를 열었습니다. 상당히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행위가 징계 절차 외에 탄핵 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 이렇게 그 법관회의에서 아주 명료한 말을 했습니다. 아마 초로 그 법관에게 징계 또는 그 탄핵 소추가 법원의 지혜에서 해소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중요한 탄핵 소추라는 것이 법관의 법률 또는 헌법 위반의 행위에 대한 판단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통령의 탄핵 소추 절차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사 고소돼서 형사상 처벌받는 것과 별도로 이것은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로 마련된 헌법 재판 탄핵 소추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법관들이 인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사법 행정권의 나눔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탄핵과 요건은 절차는 똑같은데 다만 요건은 약간 완화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반대한다고 가정했을 때 자유한국당 제외하고 나머지 재정당이 연합한다면 탄핵 소추안도 통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 소추안도 통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발의 요건 3분의 1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만으로 가능하고 과반 찬성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제 3분의 2입니다만 이 경우는 과반만 찬성하면 소추안이 통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여권 의원들만으로도 숫자상으로는 찬성 동의가 가능합니다만 물론 이제 선진화법상 이것을 이제 절차를 취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이제 검토할 사항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지면 국회에서는 이것을 마다할 일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럼 추진할 생각은 있으신 거네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토론이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경종,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사법의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별재판부 설치는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예, 특별재판부가 이제 법원에서는 무슨 헌법 위반이다. 또 지난번 대법원에서도 그런 입장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특별재판부의 대상 사건 범위가 넓어질 우려가 있고요.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만 제적 세력이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현재 회피 기피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특별재판부가 헌법상 근거가 없고 법리정한 법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국민참여재판 강제는 법관들만 판단한 재판을 받을 것을 취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것이 특별재판부의 반대 의견인데 제가 쭉 얘기를 한번 봐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헌법재판부가 이 기회에 저희 민주당에서 논의된 내용대로 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너 자유한국당을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기특위가 자유한국당의 의원이 검찰 경찰 소위를 이제 주장하고 있어서 아직 이제 신의는 다 우선 각 부도에 대해 신고도 했는데요. 소위지 않고 있습니다만 좀 신중히 토론을 하고 협의하고 해서 진행시키고 뚫고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전화 연결이 좀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서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었습니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뉴스 정배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짚어보는 위클리 스포츠 시간이죠. 오늘은 축구 소식 짚어봅니다. 김한 축구 해설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일 오후 7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우즈베키스탄 축구대표팀을 만납니다. 그 전에 지난주 토요일이죠. 호주로 원정 경기를 떠났는데 1대1로 비겼어요. 네. 네. 경기 내용 어땠습니까? 호주 원정이고 또 호주는 홈 경기잖아요. 호주 팬들도 굉장히 많은 가운데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1대1이라는 스코어는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호주가 사실 A리그 팀이 있는 경향이 있는데 국가대표팀은 괜찮거든요. 한국, 일본, 호주 해서 이제 아시아 소속 가운데는 가장 강하다고 봐야 되는데 그곳까지 날아가서 또 먼 원정길을 가서 1대1로 비겼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하지만 경기 내용 안에서는 조금 실수들이 있어서 보완점은 찾았던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점유율은 어땠습니까? 점유율은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았는데요. 호주가 이제 아무래도 초반에는 좀 더 점유율을 많이 가져갔지만 한국이 이제 카운터 어택 이제 국내에서 열린 경기에서는 우리가 점유율을 많이 가져갔지만 아무래도 원정 경기라는 것 때문에 벤투 감독이 조금 더 수비적으로 좀 지지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결국 득점도 카운터어택 한 방 김민재 선수가 때려놓고 황의조 선수가 달려가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형태로 나왔고 물론 이제 그 장면을 제외하면 호주에게 조금 실점할 수 있는 장면들이 꽤나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호주의 결정력이 좋지 않았고 한국 수비진들이 마지막까지 잘 버티면서 1대1이라는 스코어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축 선수들이 조금 빠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 보면 우리 경기력이 좋았다고도 반문할 수 있겠네요. 네, 기성용, 손흥민, 이재성 주전 선수들이고 또 특히 공격 쪽에서 좀 역할을 해줘야 될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 없이도 한 골을 넣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아시안컵이 되면 이 선수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전력보다는 당연히 조금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들이 빠진 거는 배려 차원입니까? 네, 일단 손흥민 선수는 이 아시안 게임 차출하면서 토트넘 소속팀과 어느 정도 11월 A매치에 대해서 합의를 한 상황이고요. 기성용 선수는 이제 주전 자리를 좀 꿰찼기 때문에 약간의 휴식 그리고 팀에서 조금 더 녹아들 수 있는 기회를 줬고요. 이재성 선수는 부상 여파 때문에 뛸 수는 있지만 배려 차원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예. 그 경기에서 황의조 선수가 원샷 원킬, 벤투 감독 체제에서도 신성으로 떠오르는 모습인데, 근데 다쳤어요? 네, 이 전반 끝날 때쯤에 좀 착지하면서 문제가 있었는데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내일쯤에 좀 착지하면서 문제가 있었는데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내일 경기에서 선발로 나올지 교체로 나올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출전은 가능한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구자철 선수가 전반 종료 직전에 이제 다치면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실 구자철 선수 좀 안타까운데요. 왜 나올 때마다 부상을 당하고 또 소속팀에서도 잘할 때마다 다쳐서 한 시즌을 정말 부상 없이 뛴 적이 없어요. 그만큼 조금 최근 몇 시즌간 부상과 회복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먼저 이제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해서 이제 혼자서만 독일행 비행기를 탔는데 이 독일과 호주를 왔다 갔다 하려면 22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구자철 선수가 이제 좀 도심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피로 누적 때문에 호주전에서 부상이 오지 않았나 싶고 큰 부상은 아니니까요. 한 2, 3주 정도 쉬면 또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장현수 선수가 영구 제명을 당했는데 수비 문제는 없었나요? 네, 김민재라는 또 젊은 수비수가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김영권, 김민재 조합이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고요. 김민재 선수는 뭐 어시스트도 기록했고, 김영곤 선수는 월드컵 이후에 사실 소속팀에서 제대로 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경기력이 떨어질 거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벽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둘의 호흡이 잘 맞았던 경기였습니다. 예. 어찌됐든 아시안컵을 앞두고 벤투 감독이 온 이후에 지지는 않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고무적이라고 봐야 됩니까? 네, 일단 2승 3무인데요. 이 한 달에 두 번씩 평가전 하면 항상 1승 1무씩 기록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월드컵 때도 월드컵 이전 평가전을 잘 치른 팀이 결국 잘 되는 경우들이 확률적으로 높고, 우리도 2002년 당시에 월드컵 직전 평가전을 잘 치렀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 큰 대회 앞두고 평가전에서 어쨌든 버티면서 지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은 아시안컵 우승에 대한 어떤 희망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은 좀 쉬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이 약하고, 또 우즈베키스탄 주축 선수 한 두세 명이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빠져 있지만.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이 좀 까다로워서 그렇지 94년에 한국이 패한 다음에 우리나라가 진 적이 없거든요. 그 이후로는 비긴 적은 있어도 거의 다 이겨왔고, 물론 이제 이길 때 한 골 차, 좀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경기가 있어서 그렇지 상대 전적은 굉장히 좋고요. 우즈베키스탄은 당연히 한 수 반수 아래의 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호주전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실험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팀 다 중립적이잖아요. 호주에서 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홈팀 어웨이가 없어서 한국도 조금 부담 없이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호주전에 주세종 선수라든가 정승현, 이진현, 벤투 감독이 처음으로 뽑은 선수들이잖아요. 네. 국가대표에서도 생소한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은 어땠나요? 앞으로 이 선수들이 또 잘하면은, 벤투 호를 짊어질 선수인 것 같기도 한데. 네, 주세종 선수는 이제 월드컵 때 활약을 했다가 월드컵 이후로는 조금 이제 잠잠했는데, 이 후반에 구자철 선수 대신 들어와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기대를 모았고요. 지금 또 정우영 선수까지 부상이라서 주세종 선수는 조금 더 올라온다면 정우영 선수가 경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진현, 나상호, 이런 어린 젊은 선수들도 과감하게 또 호주전에 투입을 했거든요. 물론 시간이 길지 않아서 평가는 하기 좀 어렵겠지만 이 큰 경기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이 선수에게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됐을 것 같고, 특히 공격 쪽에 나상호 선수는 굉장히 활발한 모습 보이면서 기대를 모았습니다. 예. 지난 월드컵 이후에 국가대표 주전 골키퍼는 이제 조현우 선수로 굳어지는 분위기였는데 부상이 있었고, 그 이후로 다른 선수들이 이제 교대로 나오다가, 이번 호주전에 조현우 선수가 못 나왔습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죠? 일단 김승규 선수가 3번 나왔고요. 조현우 1번, 김진현 1번 이렇게 나왔는데,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김승규 선수가 가장 많이 나왔지만, 방금 지금 생방송 직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때 조현우 선수가 대표 선수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은 조현우 선수가 선발로 나오게 됩니다. 아시안컵 이전에 6경기를 치렀는데 김승규 3번, 조현우 2번이면 김승규 선수가 약간 앞서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월드컵 직전에도 김승규 선수가 주전이었거든요. 그런데 1차전 때 정말 놀랍게도 깜짝 조현우 선수가 등장을 하면서 또 영웅이 됐는데, 이번 아시안컵도 김승규 선수 쪽으로 좀 가다가 내일 경기가 조현우 선수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아시안컵 직전까지 골키퍼를 좀 경쟁시키려는 벤투 감독 그리고 이제 골키퍼 코치들의 생각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이훈재, 김병지 선수를 경쟁시켰던 히딩크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2002년 때도 그랬고 2010년 때도 정성용, 이훈재가 또 경쟁했었거든요. 결국 정성용 선수가 나왔는데 항상 골키퍼 풀이 생각보다 조금 있어가지고 대회 직전에는 좀 경쟁하는 분위기가 선수들에게도 나름 익숙할 것 같습니다. 근데 조현우 선수가 리그에서도 지금 선방쇼를 보이고 네. 있다고 하니까 경기력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경기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이제 월드컵 이후에 약간 주춤하고 또 아시안 게임 갔다 오느라고 컨디션이 좀 난조가 있었는데 빠르게 또 올라왔고요. 또 선방 능력에 있어서는 조현우 선수가 대표팀 골키퍼 가운데서 가장 좋으니까요. 예. 이거는 김승규, 조현우 선택하는 건 사실 골키퍼 코치와 벤투 감독의
취향 차이로 좀 엇갈리지 않을까. 선수의 실력은 사실 크게 차이 난다고는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평가전 하는 것은 결국은 아시안컵 데뷔 아니겠어요? 네. 아시안컵 언제 치러지죠? 1월 이제 중순 초부터 시작이 돼서 말일까지 치러지는데 결승에 나가게 되면 뭐 1월 꽉 채워서 끝나게 됩니다. 치러지는데 결승에 나가게 되면 뭐 1월 꽉 채워서 끝나게 됩니다. 뭐 우리가 조별리그 통과는 당연하고 16강 뭐 8강까지 나가야 되는데 일단 손흥민 선수가 3차전부터 합류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1, 2차전은 확실히 이겨두고 3차전이 또 뭐 은근 까다로운 중국전입니다. 예, 중국을 상대로 좋은 경기 하게 되면 조별리그 통과는 무난하게 갈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 좀 대진운이 따라줘야 결승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1월이면 2달밖에 안 남았네요. 네, 그렇죠. 그 전에는 이제는 평가전 없습니까? 네, 일단 뭐 공개된 평가전은 없을 것 같고요. 혹시 이제 아시안컵 직전에 현지에서 뭐 좀 작은 규모 비공개 평가전 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시안컵은 지금의 경기력으로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결과를? 지금 경기력 정도면 4강 전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뭐 그 전에는 더 안 좋은 경기도 있었는데 뭐 4강은 충분히 들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올라올 때 이란이나 뭐 이제 또 이번에 만난 우즈벡, 호주 이런 팀들을 안 만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8강, 16강 이렇게 만날 가능성은 높진 않지만 혹시라도 어떤 팀이 조에서 좀 부진하게 되면 이렇게 엇갈려서 한국이 1위, 누가 또 2위 하게 되면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저는 우승 가능성은 한 33%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만일 우승하게 되면 몇 년 만에 우승이에요? 이게 50 몇 년 만인데요. 50몇 네, 년. 기억도 나죠. 저는 이제 눈으로 보지 못한 우승이고, 뭐, 많은 대다수의 분들이 또 우승을 보지 못했는데요. 뭐, 이번이 좀 적기라고 하죠. 월드컵도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아시안 게임이나 연령대 대표팀도 성적을 잘 내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나라 축구의 흐름이 또 오고 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번 저도 기대가 되고 저도 이제 아랍에미리트 현지에 가거든요. 가서 직접 보기 때문에 더욱더 또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아시안컵에 우승하게 되면은 그 우승국 자격으로 또 대회에 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대륙간컵에 나가게 됩니다. 이 대회 저희 우리나라가 나간 지가 2002년 최국 자격으로 나간 적이 있거든요. 이제 컨페데레이션 컵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대회에 나가게 되면 뭐 유로 우승국, 뭐 각국 대륙별 우승국들이 다 오기 때문에 뭐 이만한 대회가 없죠. 이 대회에서 상금도 받고 뭐 공짜로 A매치도 치르고 경기력도 올려보고 뭐 이런 기회이기 때문에 뭐 아시안컵 우승해서 이 대회에 나가서 좀 뛰어는 걸 팬들이 아마 보는 걸 바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럽 우승팀, 아프리카 우승팀, 남미 우승팀, 북미 우승팀 그렇죠. 다 모이는 거잖아요. 다 모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전 세계에서 축구 잘하는 팀하고 한번 경기를 한번 해보는 그런 네. 기회도 될 수 있고 우리 선수들이 그 경기를 통해서 해외에 좀 진출할 수도 있을 거고. 네, 그 대회 스카우트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좀 부담도 조금 없는 대회고 좀 즐길 수 있고 또 선수들도 쇼케이스라 그러죠. 쇼잉을 할 수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뭐 아시안컵 우승하고 그 대회까지 나가게 되면 한국 선수들의 유럽 진출은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컨페데레이션 컵은 월드컵 직전에 열립니까? 네, 월드컵과 이 아시안컵 사이에 열리는데요. 이제 카타르가 개최국이기 때문에 카타르도 참가를 하고요.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지금 카타르가 문제가 많습니다. 경기장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카타르부터 48개국이 나가는 걸로 지금 논의를 하다가 48개국을 수용할 수 없는 나라 규모 때문에 또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피파에서 또 카타르와의 뭐 돈 문제